자, 우리 지난번에 하던 거에 대한 것을 연속해야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이것만 올려놨나? 우리가 레지스터를 가지고 DA 컨버전을 하는 것들에 대한 스킴을 몇 개를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요거에 대한 얘기가 연습 문제가 빠져 있어서 내가 설명을 하다가 간둬버렸는데, 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쭉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써서 탭을 8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씩 골라내는 DA 컨버전을 하다가, 스위치가 많아서 디코더를 쓰다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레지스터 스트링의 숫자가 비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레지스터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했죠, 그죠? 두 개씩 꺾는다든지, 8빛이면 4빛씩 꺾는다든지, 혹은 7빛이라고 하더라도 홀수빛이 나와도 4비트, 3비트로 꺾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꺾어서 하니까 그 레지스터의 숫자라든지 스위치의 숫자를 많이 줄이면서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4비트인 경우에 첫 번째 사실 MSB 2개는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있는 거 2개는 오차가 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비트는 항상 2분의 1만큼의 웨이트가 있잖아요. 두 번째 비트는 4분의 1. 그러다 쭉 가면 2의 n승분의 1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차가 나도 별로 상관이 없어서 이 아이디어는 첫 번째 두 비트는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 비트를, 거기에서 나온 그 값을 요리로 가져가서 이렇게 넓혀서 여기서 또 똑같은 스킴으로 하게 되면 숫자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컨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작하는 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이 그림이 이렇게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6빛입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3빛으로 나눠서 여기 8개를 가지고 우리 값을 놔주게 되는데, 처음에 001이라는 걸 갖다 여기서 결정을 해요. 001이라는 걸 결정을 해서 001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001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지? 그럼 그 바로 위에 값을 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야. 이쪽, 그냥 8분의 1, 8분의 2로 해서, 그 다음에 010을 갖고 여기서 또 따져요. 010을 따지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에다가 8분의 레퍼런스 값, 아까 001이라고 하는 그 값에다가 요만큼의 값을 더한 값으로 가게 되니까, 본래 우리가 이 001, 010이라고 하는 값을 끝판에 끄집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나중에 요 스킴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된 AD 컨버전이나 DA 컨버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학부에서 하는 공부는 남들이 해놓은 회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해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혹은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려고 그러면 남이 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신세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들이 해온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어떤 거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이 레지스터를 가지고 하고, 스위치를 가지고 하고, 디코더를 가지고 하고, 2개로 잘라서 하고, 이것도 2개로 잘라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발전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이놈의, 이거 뭐라고 그러죠? 버퍼를 갖다가 항상 써야 돼요. 만약에 이 버퍼가 여기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퍼가 없으면 어떻게 돼? 동작 안 해요? 왜 안 하죠? 이 노드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 저항에, 혹은 이 저항에 병렬 값으로 이 저항이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붙는 게 되죠? 병렬 값이. 그럼 이 저항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여놓으면 여기에서 이쪽을 들여다보는 임피던스가 얼마? 무한대. 여기서 이쪽도 무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동떨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여기서 보면서 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지만 이놈은 저쪽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역할을 이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어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이놈의 거를 해줘야 돼. 이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회로가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알겠죠? 네. 실험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멀티미터나 오실로스코프를 딱 갖다 대는 순간에 회로가 팍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버퍼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스코프에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중에 30~40%는 스코프를 갖다 대지 말아야 될 곳에 갖다 댄 거야, 여러분들이. 달팽이가 대가리를 탁 들고 있는데 손으로 쓱 만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겠지, 대가리가. 그렇다고 달팽이 대가리가 없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써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대학교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기계가 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기기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라는 게 달팽이를 만지려고 그러다 달팽이 대가리가 없으니까 달팽이 대가리는 없습니다. 그 보고서를 낸 거야. 그럴 때 이 버퍼가 필요로 한 거죠. 응? 그리고 이건 다 했어. 그죠? 네. 그다음에 어디서부터더라? 네. 네, 여긴 지난번 시간에 했어요. 네. 이거 내가 갖고 왔는데 그게 똑같은 거 갖고 온 건가? 네. 그래서 이제 그 DA 컨버전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 DA 컨버전을 다 끝내면 좋겠는데 끝낼려나 모르겠네. 이번 시간에 이제 바이너리 스케일드 컨버터하고 서머 메타 코드를 하게 되는데 여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아직까지 쓸모 있는 그런 컨버터들의 모양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항상 기본이 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R2R에 대한 얘기를 배웠을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입을 꾹 다물고 배웠다라는 거를 기억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항상 여기 저항과 여기 저항 이게 뭐야?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뭐가 잘못 들었다. 여기 그라운드 여기 그라운드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가면 2R 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반반씩 이렇게 나갈 거고 또 여기서도 반반씩 나갈 거고 여기 두 개 합해지면 R 요거 합해지면 2R에서 반반씩.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류 값이 나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결국에 가서 이들의 스위치에 의해 가지고 이리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얼마분의 1 해서 이쪽 전류로 흘러가고 그 전류 값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전압이 형성이 된다. 그 전압은 따라서 그 전압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있는 B1, B2, B3, B4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으로 Vout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게 동작 원리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전에는 저항을 갖다가 쭉 시리얼로 놓고 그 중에 한 탭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뭐가 좋으냐면 저항의 비율이 저항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저항의 비율이 뭐 1대 64, 1대 128 뭐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놈 비슷비슷한 저항들을 갖다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날 확률이 상당히 작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런 식의 회로를 많이 쓰기는 쓰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스위치들을 이렇게 달아야 되고 해서 상당히 아웃풋이 나오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출력이 이렇게 느리단 말이죠. 천천히. 시간이 좀 딜레이가 생긴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에는 스위치라고 하는 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전류 소스를 갖다가 8분의 1 전류 소스, 4분의 1, 2분의 1 커런트 I라고 하는 커런트 소스를 이미 만들어 놓고 스위치가 당기는 순간에 그냥 전류를 팍팍 공급을 하면 좀 더 빠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커런트 소스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커런트 소스라고 하는 놈은 뭐죠? 이게 여러분들 이런 표시를 우리가 많이 보죠. 커런트 소스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리로 흐르는 전류가 이 전류랑 같죠. 그죠? 맞죠? 이거 약점이 뭐죠? 약점이 뭐야? 저항값이 작고? 네, 저항값이 임피던스가 작다. 여기서 들여다보는 임피던스가 작다.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뜻은 뭐예요? 커런트가 있고 볼테지가 있습니다. 이게 볼테지예요. 이게 볼테지. 볼테지가 이렇게 변하면 커런트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아이디얼하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거와 많이 틀리다. 아이디얼한 거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더 달어. 이렇게. 그죠? 더 다르니까 뭐가 됐어요? 저항이 훨씬 더 커져서 저항이 커진다는 건 이렇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전압이 바뀌어도 전류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저항이 크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했더니 또 전압이 여기서 전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압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캐스코드 형태로 우리가 전압을 만들어서 이 커런트 소스로 대신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다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들을 자꾸 트랜지스터로 자꾸 바꿔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골치는 아프지만 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저항 만드는 것보다는 트랜지스터 만드는 게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만큼 면적을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면적상으로는 되게 좋은 것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다 트랜지스터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트랜지스터가 제대로 동작하게 전압을 가해줘야 되는 게 또 약점이라고. 그게 파워 소스를 또 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점이긴 하지만 어쨌건 면적을 많이 줄여주기도 하고 좀 더 속도를 스피드업 하게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커런트 모드로 동작을 시키는 DA 컨버터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커런트의 값을 하려면 여기에다 걸어주는 전압들이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압들은 또 어떻게 해줄 건가 하는 거가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예. 저항으로 쓰는 게 왜 느린지. 저항으로 쓰게 되면 딱히 얘기하기는 그래요. 면적이 커지잖아요. 저항으로 쓰게 되면. 저항을 쓰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만들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에는 R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델타 C도 되게 많아요. 면적이 커지는 것 자체는 스피드가 느리고 페리시틱 캐패시턴스도 되게 많아요. 이런 페리시틱 캐패시턴스 때문에 차지를 시켜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차지해야 되고 차지 시켜놨던 것도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속도가 느리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는 면적이 무지무지하게 작거든.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뭐 수메가, 수십 메가 정도의 스피드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극한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거죠. 빠른 스피드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 스위치들로, 요런 스위치들로 요 커런트
그 소스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건데, 문제점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걸 봐요. 여기서 커런트 1하고 커런트 1하고 커런트 2, 커런트가 해서 요 커런트와 요 커런트가 합쳐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빼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스위치라고 하는 놈이 아이디어란 스위치라면 좋은데 우리한테는 아이디어란 스위치가 없잖아요. 항상 falling, rising 하는 그런 것이고, 그 falling and rising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스위치들의 성능이 결정이 될 텐데, 요렇게 두 개가 겹쳐지게 되는 경우, 아이디어라면 요것과 요것이 정확하게 exactly 매칭이 딱 돼가지고 요게 요렇게 돼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약간 빈틈이 생기는 경우 이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만약에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전류가 피크로 한번 반짝 뛰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넌 아이디어란 스위치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아요? 이게 단점이다, 이거.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 DA 컨버터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논문에다 발표를 해.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좀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보다 좀 좋을 겁니다. 이거를 쓰십시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거의 단점을 찾기 시작을 해. 단점을 막 찾는다고. 단점을 찾아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 단점은 나는 이렇게 극복하겠습니다라고 또 논문을 써. 이런 논문이 1년에 여러 번씩 막, 뭐 요새 저 춤추면서 하는 걸 배틀이라고 그러냐? 무슨 배틀이라고 그래? 비보이들 나와서 춤추면서 배틀하는 거 있잖아. 뭔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 몰라? 그게 뭐라고 그러냐고. 댄스 배틀이라고 그래? 네. 그거 하듯이 여기에서도 그 배틀을 해요. 우리가 미국 학교에 가면 사람들을 쫙 보면 저 사람 누구 이렇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논문을 갖고 왔나? 저 사람은 무슨 논문을 갖고 왔나? 우리가 본단 말이지. 그럼 이제 갖고 와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거기서는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우리는 뭐 하냐고 이제 저게 있어서 말을 또 함부로 못 하겠네.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하면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저기서는 10개쯤 나오는데 하나가 나갈까 말까 이런 정도가 되면 랩이 많이 찌그러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면 한 20, 30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베스트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생각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넘어가도 될 것들이 교과서에 쭉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 파고 들어가면 여기 저 약점 말고 다른 약점이 또 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학원에 가면 혹은 회사에 가면 그 약점들을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엔지니어링이 발전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쨌건 그래서 이런 스위치들 때문에 여기에서 이 스위치가 여기서 이제 하나가 닫혔다 열렸다. 이게 또 두 개가 닫혔다 두 개가 열렸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요 스위치에 들어가는 클락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클락이 오버래핑이 되느냐 딜레이가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글리치들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이 사람은 아이디어란 스위치를 머리에다 두고 스위치에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러나 면적은 엄청나게 내가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스위치를 갖고 막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면 저거 보나마나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 라고 딱 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위치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순간적으로 값이 푹 떨어진다든지 값이 쑥 올라가는 그런 단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고 이제 다시 보게 되면
I1, I2, I3라고 하는 값으로 전류값이 들어가는데 여긴 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뭐 이런 전류값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서 어떤 때는 이거하고 더해지고 어떤 때 이거 세 개가 다 더해지고 어떤 때는 이것만 더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때 이런 그리치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겠다 하는 거가 됩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없앨 거냐? 첫 번째는 클락 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아이디어라는 스위치를 써라. 근데 아이디어라는 스위치를 쓰려고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술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하이텍을 쓰려고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좋은 회로를 싸게 만들어내는 게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클락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좀 클락이 조금 엉성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쓰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서머미터 코드라고 하는 거가 됩니다. 서머미터 코드는 이렇게 클락들 사이에서 오버래핑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별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야. 이거 기억나요? 저항을 이렇게 쭉 시리얼로 쭉 붙여놓고 나서 이 중에 스위치를 쭉 놓고 3 to 8 디코더를 여기다 3비트 집어넣어갖고 그 중에 한 개의 스위치만 탁 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전압이 요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이거 기억나죠?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이것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슷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의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3비트를 집어넣어서 바이너리 투 서머미터 코드 컨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D1, D2에서부터 D7까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쭉 달아놓고 스위치를 어떤 거를 킬 건가.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만 켰지만 여기에서는 요거 켜고 그거보다 조금 크면 요거 켜고 요거 켜고 요거 켜고 요거 켜고 요거 켜고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001이면 서머미터 코드가 0002, 00000, 1이면 1, 010이면 스위치 2개 켜고 그 다음 거 3개 켜고 4개 켜고 5개, 6개, 7개 켜는 이런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키기만 하는 거야. 값에 비례해갖고 키고 끄진 않아 뒤에 거는. 그러니까 쭉 키니까 클락이 껐다 하면서 생기는 미스매치 때문에 생기는 그리칭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칭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이 회로를 써서 그리치에 대한 건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저놈을 생각했던 게 왜 생각을 했을까? 왜? 벌써 잊어먹었어? 저항을 쓰니까 슬로우하다. 우리 아까 질문했잖아. 왜 느리냐? 저항을 써서 느리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치 뭐 커런트 소스를 만드니까 뭐 빨라졌다. 빨라졌나 보다. 빨라졌어? 그리치가 생긴다. 그리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빨라졌나? 아까 느려져야 되는 원인이 뭐였죠? 원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요. 이렇게 하고 엔지니어링이 뱅글뱅글 돌아. 그러다가 여기서도 보면 레지스터를 썼기 때문에 이게 또 느리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낮을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전류 소스를 쓰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갖고 뱅글뱅글 돌아. 알겠죠? 가만히 보면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도람지 채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가 다 그냥 눈에 보여. 여기서도 보면 써말 코드를 써가지고 컨버전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탁탁탁탁 켜가지고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서 이쪽 전압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써말 메타 코드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원리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런트
소스로 바꿨고 커런트 소스로 바꾸고 나니까 스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바꿨고 서멀 코드로 바꿨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A2 디코더에서 한 개 스위치만 키는 거는 디코딩 3 to 8 디코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컨버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레지스터를 가지고 쓰다가 캐패시터를 갖고 쓰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캐패시터의 합과 요 캐패시터의 합의 비에 의해 갖고 여기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건 이제 스위치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스위치는 잠깐 빼고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보죠. 요 캐패시터에 의해서 차지가 돼 있는 놈을 디스차지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니까 요거는 빼버리고 여기에서 요 B1, B2, B3, B4에 의한 입력 캐패시터와 여기에 있는 요 아웃풋 캐패시터에 의한 B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클락 파일 1에서 보게 되면 요 스위치가 닫히죠? 요 스위치 닫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락에 의해 갖고 여기 B1, B2, B3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것가 내려갈 건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가 스위치가 닫힌 게 되네. 스위치가 다 이렇게 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B1, B2, B3, B4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전부 다 디스차지를 시키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 2가 되면 10, 10가 되면 여기에 요거 연결해주고 1, 0, 요건 그라운드, 요건 Vref로 고쳐주고 요거 제로 시키고 요거하고 요것만 레퍼런스로 요거하고 요것만 레퍼런스에다가 차지를 시키고 나머지 건 디스차지 시켜서 요쪽에 전압으로 요 캐패시터와 요 캐패시터하고 요 캐패시터의 비율에 의해 갖고 요 출력 전압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캐패시터를 이용을 하는 서머메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어요. 캐패시터는 시간이 더 느려서 잘 사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원리상으로는 뭐 똑같은 거니까 주로 저항을 갖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그샘플입니다. B1에서부터 B7까지의 값이 00001인 경우 00111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이 테이블 여기 테이블 내가 그려 갖고 왔지 001인 경우엔 하나 010인 경우엔 두 개 011인 경우는 세 개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00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1의 숫자를 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머메타는 여기서 1의 숫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켜지듯이 코드에 따라서 여기 캐패시터가 똑같은 캐패시터로 시리얼로 쭉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병렬로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1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캐패시터가 병렬로 몇 개가 붙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 패스가 열리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OP 암프의 증폭기하고 똑같이 이런 형태의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1의 숫자가 number of one 1의 숫자가 몇 개냐를 세어가지고 요 캐패시터와 요 캐패시터의 비에 의해서 V 아웃이 결정이 된다. 뭐 그 얘기를 예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00001인 경우에는 캐패시터 하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돼서 8분의 1V가 나오게 되겠고 V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5개의 캐패시터가 병렬로 붙어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8분의 5 V 레프가 나오는 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캐패시터에다가 전류값을 탁탁탁탁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넣어주는 요 전류 소스를 실제 회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요 회로가 됩니다. 요 회로.
이 스위치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보세요. D0가 D가 1이면 여기가 이 트랜지스터 켜지죠? 그렇지? 켜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맞지? 맞아? 네. 이게 켜지면 이게 꺼지지? 이거 꺼지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라운드가 돼요. 여기 그라운드. 전류가 안 흐르겠죠? 네. 그걸로 해서 요 스위치와 요 커런트 소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응? 헷갈려? 내가 지금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데 이거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어요? 있겠지? 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되겠다. 스위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거는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를 설계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외우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보니까 와, 씨 저런 것들을 도대체 몇 개나 내가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할까 포기할까 계속할까 포기할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놈들을 갖다가 요렇게 하나씩 다 박아놓는 거야. 이렇게 쫙 박아놓는 거야. 여긴 지금 듬성듬성 나왔는데 이게 쭉 이렇게 해놔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1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를 켜주냐 하면 결정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의 숫자가 10개다 그러면 이거 10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쫙 켜주면 돼요. 물론 똑같은 거를 쭉 만들지 말고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다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똑같은 놈을 이렇게 쌍둥이로 만들어 놓는 게 컨트롤 하기가 훨씬 쉽고 만들기도 쉽고 동작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내가 커런트가 기본적인 커런트에 100분의 1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100개를 딱 만들어 놓고 몇 개를 켜줄 건가만 결정을 하면 되잖아. 그 켜줄 건가 하는 거는 이쪽과 이쪽 디코더에 의해서 입력을 집어넣어주면 몇 개 켜주고 몇 개 켜줄 건가. 여기 다 켜주고 요거 2개만 켜줘라 그러면 10개 켜주고 30개 하면 여기 다 켜주고 여기 3개 디코딩해서 3개 켜주면 30개 켜주고 50개면 다르게 켜줄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요렇게 한 거에 아이디어가 지금 요거예요. 지금 어저께 밤에 내가 우리 박승백이 보고 논문에서 찾아가지고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논문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논문이야? 84년도. 30년 전에 나왔던. 84년이라고 그러면 막 이 모스펫에 대한 게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커런트 소스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30년 전이라고 해서 뭐 되게 하지만 요새도 이렇게 해서 다 써.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된단 말이야. 또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을 전자상가가 제일 큰 데가 용산인가? 용산에다가 가라고 그래서 삼성 카메라하고 소니 카메라하고 캐논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들을 한번 쭉 보고 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갔다 온 사람한테 감상을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너무 잘 만들어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해. 뭔가 이거는 이게 좋은데 저게 나쁘고 저거는 다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고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할 게 없잖아. 다른 사람이 다 해놨는데 내가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빈자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 빈자리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그 빈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에도 여기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흐른다. 누가 모르나 그걸? 근데 극한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10개, 20개, 100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진짜 다 똑같을까?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전류, 요거와 요거를 두 개를 붙여놔요. 똑같은 영향 하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붙여놓으면 똑같은 특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같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면 요 놈과 요 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때는 안 보이지. 보통 때는. 극한 상황에 보여요. 극한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야구 같은 걸 보더라도 가만히 보면 A 사거나 B 사거나 C 사거나 거의 비슷해. 근데 어저께 내가 밥을 먹다가 이승엽이가 홈런 치는 걸 봤는데 어쩌다 봤어. 밥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 질러서 보니까 홈런을 쳤더라고. 홈런 치는 공을 확 따라가는 카메라가 그 홈런 공이 스피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100km 이상은 나오겠지? 그지? 100km 이상으로 나오는 걸 따라갔을 때 그때 그 공 옆에 있는 이게 야구공이라고 하셨을 때 요 옆에 있는 요 노이즈를 본다면 화면의 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그것만 본다면 금방 차이가 나타나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엔지니어는 그거를 본다고. 텔레비 화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를 본다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그것만 봐야지. 저거는 저 뒤에 그림자가 나오잖아. 저거 봐봐. 나는 안 보여. 걔는 보여. 그거 하는 놈들은 여기 있는 요거와 여기 있는 요 커런트와 여기 있는 요 커런트의 차이가 걔한테는 생명인 거야. 그게 밥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개선을 할까? 우리는 한참 생각해야 되지만 걔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금방 떠올라. 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어? 이게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커런트가 하나씩 쭉 들어가는 커런트가 쭉 100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커런트, 이걸 다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지? 이거를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아이디어. VGS, VGS2, VGS3, VGS4. 이렇게 해서 VGS를 똑같이 하면 이리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가 같아? 같죠? 커런트라고 하는 놈은 2분의 1 VGS 아니 뭐야? 이 조건이 맞는다면 근데 요 트란지스터와 요 트란지스터의 뮤가 똑같을까? CX가 똑같을까? W 오버 L이 똑같을까? 이거 똑같을까? 트레시홀드 전압이 똑같을까? 이거 다 확률 게임이에요.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다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 오차가 조금씩 다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쌍둥이가 낫다고 쌍둥이가 똑같다고 남이 보기엔 똑같지만 안에 자세히 보면 다 다르잖아. 그렇죠? 하물며 남자 여자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전혀 다른 특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다른 사람이 보면 잘 몰라. 근데 엔지니어가 보면 이것만 가지고 고민을 했던 엔지니어는 이 문제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두 번째로 솔루션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가지고 전류값이 얼마가 흐를 때 여기 요 캐패시티에다가 요 전류값이 되는 전압을 여기다가 차지를 시켜. 요리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를 요 캐패시티에다 차지를 시켜. 요 트랜지스터하고 요 트랜지스터가 설사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에 넣어주는 볼테이지를 조금씩 바꿔주면 커런트 똑같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전류값만 똑같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과 이거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달라지는 가능성을 캐패시터에다가 전압을 차지를 시켜주는데 그 차지를 조금 다르게 시켜가지고 흘러들어가는 전류값은 같게 해주자.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와, 씨, 어떤 놈은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저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한 수준이야. 남이 해놓은 아이디어를 보고 야, 저 아이디어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요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쉬프트 레지스터를 써가지고 뭐 이게 그림은 어렵게 그렸는데 결국엔 이거야. 그냥 처음에는 이거 세팅하고 두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이거 켜가지고 이거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팅하고 똑같은 전류로 다 세팅을 한 번씩 해주자. 결국 요 전류값이 흐르는 거는 요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 여기에 걸려준 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그죠? 네. 알겠어요? 그 원리는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내가 가끔 얘기했지. 이렇게 전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압을 VGS라고 하는 놈을 가해줬어.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걸 탁 스위치를 꺼버려. VGS를 가할 때 여러분들 파워 서플라이에서 VGS 이렇게 가하죠? 맞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잖아? 근데 게이트에다 가해준 전압을 파워 서플라이에서 확 빼. 확 빼야 돼, 순간적으로.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 왜 흐르지? 리키지는 뭐가 리키지야? 너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 리키지가 아니고 뭐야? 여기에 이걸 쫙 빼면 여기에 차지가 어떻게 돼? 도망을 갈 데가 없어. 그냥 거기서 야 이것이 서플라이는 안 하는데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나한테 해서 여기서 내가 플러스 차지를 막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놈이 줄을 쫙 빼버렸어. 그럼 내 차지가 있던 게 어디로 가야 되잖아. 갈 데가 없는 거야. 전류는 계속 흘러. 전압은 가해주지 않았는데. 가해주지 않아도 여기 전압은 걸려 있어. 뭐냐 하면 여기 이 캐패시터에 전압가 꽉 차 있단 말이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리키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있는 이 차지가 이렇게 리키지가 되겠지. 그러면 전류가 슬슬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지를 계속 늦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리프레시 한다고 그래요. 알겠어? 여러분들 메모리 소자 같은 거 프로그래밍 한다는 게 그거야. 뭘 해서 빛으로 전화를 콱 집어넣어준 다음에 빛을 딱 끊어버리면
들어갔던 전화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계속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야. 그 디바이스에 완제로가 박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딱 집어넣어 주면 그 전류가 흐르는 전압이 여기 어디인가 딱 맥혀져 있어서 계속해서 그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것에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잘 보세요. 요거서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요거야. 전류를 이렇게 쫙 흘려주면 여기 전압이 결정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하고 비슷한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전압 결정되죠?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요 트랜지스터도 넌 아이디얼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이게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위치가 켜졌다. 이렇게 다 켜졌다. 그럼 여기 전압이 여기로 차지가 되겠지? 여기 잘 봐봐. 이거 봐. 차지가 되겠지? 스위치를 딱 들으면 여기 전압이 갈 데가 없잖아. 패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쪽 임피던스가 무한대잖아. 차지가 못 가.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이 트랜지스터는 계속 켜져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오케이? 너가 얘기한 리키지는 그 다음에 천천히 나오는 리키지를 얘기하는 거고.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스위치가 딱 켜지면 책에서는 여기에 대한 넌 아이디얼리티는 얘기하지 않고 이거 딱 켜지면 이 스위치에 있던 차지가 또 이리로 쭉 인젝션이 되지. 그지? 그럼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3볼트가 딱 가해져 있어갖고 여기 전류가 이 전류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는데 캘리브레이션을 딱 시켜놨는데 스위치를 딱 키는 순간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 약간 커지지. 커지면 이리로 흘러들어간 전류가 약간 커지지. 그럼 아까 이거 500 마이크로로 프로그래밍 해놨는데 지금 505 마이크로가 흐르네? 약간씩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썼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값이 왜 자꾸 오차가 나지?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바꾼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데 되게 큰 전류는 이쪽으로 하고 여기다 조그만 트랜지스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오차가 날 수 있는 거를 요 트랜지스터에 여기에 값이 변하도록 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데 가깝게 원칙에 가깝게 전류 값을 프로그래밍을 하자 하는 것이 예를 들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에다가 병렬로 트랜지스터를 하나를 여기다 더 다른 거야. 병렬로.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 사실은 이게 생각만 하면 저거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러는 아이디어야. 근데 먼저 발표하는 놈이 임자지. 먼저 특허내는 놈이 임자지. 특허내는데 어떻게 하겠어? 특허냈다고 특허료 내라 그러는데 내야지. 세상에 전화기 이렇게 폴딩 하는 거 특허내가지고 한번 폴딩 한 전화기 만들 때마다 돈 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돈 내야지. 슬라이딩 한다고 돈 내라고 그러지. 응?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를 보면 이제 예제를 보죠. 여기 요런 조건이 있어요. VGS고 RIRF 커런트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약 1mV의 인젝션이 있었다. 이 스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닫아두고 있다가 스위치를 탁 끄는 순간에 여기서 이쪽으로 약 1mV만큼의 차지가 1mV에 해당되는 차지가 이쪽으로 쭉 들어갔다. 그럼 여기 전압이 늘어날 테니까 여기 전류가 약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늘어나는 전류의 양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0.1 레퍼런스 커런트의 약 10%에 해당되는 커런트가 흐르고 여기 VGS가 3V가 되니까 이 W over L 값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1mV만큼의 인젝션이 있었다면 1mV만큼의 인젝션이 있었다면 커런트 값은 약 0.3 마이크로만큼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크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냥 이 정도 갖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그 다음 예제를 보면 이렇지 않았을 경우 한 개의 트랜지스터만으로 이 전류를 전부 다 이렇게 카피를 했었다면 여기서 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50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3 마이크로 암페어만큼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10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 값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나는 오케이, 난 좋아. 이 정도면 뭐 내가 패로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야구에서 멀리서 피처가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는 것까지는 다 잘 보이고 깨끗해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는 야구공이 날아가는 걸 확 따라가면서 그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어느 방송에서는 계속 홈런 치는 거 멀리서만 보여줘. 근데 그거 갖고서도 오케이. I'm happy. 그러면 상관없어. 이거 갖고 그냥 먹고 살아도 돼. 근데 야구공이 확 넘어가는 걸 보여준다든지 양공을 탁 썼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탁 꽂히는 것만 한쪽 방송국에서는 계속 그것만 보여주고 한쪽 방송국에서는 화살이 날아가는 춤추는 모양을 계속 보여준다면 어떡하겠어? 여기 쓸래? 요거 할래?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떡할 거야? 이거 갈 수밖에 없겠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해서 먼저 가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팔고 있는데 우리 경쟁사에서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게 되면 자꾸 늦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벌써 늦어. 이걸 가지고 아니 뭐 1%도 안 되는 오차니까 뭐 해피하다 이럴 게 아니고 야 저거 더 줄여봐 하고 계속 자발적으로 이걸 줄이려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실제 생활에다 응용을 하다 보면 화살로 쏘고 관역에 가서 맞고 하는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중간에 화살이 날아가는 모양을 보려고 그러는 욕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그샘플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드는 거지 이거. 이건 지워버리세요. 근데 내가 기말고사 낼 때는 하나 문제를 가르쳐 줄게. 미리 가르쳐 줄게.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요 수입시에 의한 영향만 갖고 얘기했지? 요거가 바뀔 수도 있잖아, 요거가. 트랜지스터가 넌 아이디얼하게 A라는 트랜지스터하고 B라는 트랜지스터가 아이디얼하지 않아서 오차가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요 캐패시터를 가지고 컴펜세이트를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승배기하고 나하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풀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할 건데 계속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꼭 낼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네, 거기까지입니다.